여름이면 하얀색 꽃이 상하에 많이 피는데요. 자, 이렇게 또 하얀색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봤더니 가로수처럼 양쪽에 이 꽃을 심어 넣었네요. 자, 이 꽃 이름은 우리가 이팝나무라고 부릅니다. 이국적이죠. 이팝. 뭔가 팝콘 같기도 하고, 이팝. 저는 이팝이면, 쌀밥에다가 쌀밥을 튀긴 거? 이팝? 이런 조금 뉘앙스도 느껴지는데요. 자, 이 꽃이 이팝나무라고 가진 이름의 유래는 뭐냐면요. 자, 멀리서 보니까 이 꽃 모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너무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어떻게 지금 쌀밥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이 꽃은 쌀밥처럼 보인다 해서 이밥나무라 부르다가 이제 우리가 이팝나무라고 다시 이름을 지어서 불려지고 있는데요. 왜 이밥나무라고 했냐면 이것을 일명 이성계나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일대 임금이신 태조 이성계님께서 우리가 그 시대에는 너무나 궁일했었잖아요. 먹거리가 없어서 쌀밥 먹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성계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끔씩 뭐 쌀을 하사해서 쌀밥을 먹을 기회도 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성계 임금이 내린 밥이라고 해서 이씨조선이 그렇게 써서 이밥나무라고 부르다가 이제 이팝나무라고 다시 불렸는데요. 자, 우리가 가로수를 지금 보니까 여기 채택이 됐어요. 그쵸? 가로수 나무로 됐는데 이 나무는 원래 가로수는 우리가 보면 플라타누스, 양버전 나무로 가는 플라타누스로 많이 이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우리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타누스는 잎이 넓어서 공해를 잡는 데는 너무 좋은데 꽃가루가 너무나 우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팝나무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팝나무는 꽃가루도 많이 없지만 특히 또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지금 벌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카시 꽃과 비슷하게 밀원식물이에요. 달콤한 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들이 많이 찾아오라고 알레르기도 방지하고 또 벌들이 와서 꿀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하얀색이 굉장히 뭐랄까요? 탐스러우면서 굉장히 좀 시원함도 주고 너무 좀 시끄럽고 굉장히 또 가로수로서 가장 좀 적합한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양쪽 머리를 딸고 다녔던 소녀 시절의 어떤 그 머리 모양 같은 느낌도 들어요. 쌀이 잎이 아카시 비슷한데 그러니까 다 이게 콩가 식물이어서 질소 고정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카시처럼 그러니까 콩들이 뭐라 하죠? 우리 콩깍지 같은 열매가 맺혀요. 꽃들이. 그래서 걔들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또르륵 말리면서 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작도 하잖아요. 그러면 콩이 탁 터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꼬리가 족제비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족제비 쌀이라는 쪽제비 쌀. 서울에서는 쪽제비 쌀이. 여기 창녕에서 뭐라고요? 시코. 시코. 딸기 나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이것을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산딸기는 산딸기, 나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얘가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리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얘는 이제 보라색 꽃이 있잖아요. 진짜 구슬처럼 생겼는데 얘들이 지친개인데요. 제가 어떤 걸 한번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얘들이 다 꽃대를 올렸잖아요. 얘도 꽃대를 올렸고 다 보면 꽃대를 올렸죠. 자, 다 올렸어요. 얘들이요. 그런데 얘들이 봄에는 다 어떻게 있었나요? 지면에 다 엎드려 있었죠. 그런데 꽃을 피우면서 꽃대를 다 올렸어요. 자, 왜 그럴까요? 얘들은 전략이 있습니다. 꽃대를 올리는 이유는 다 열매의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낮아서는 바람이 불면 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럽게가 되면 그 이상은 씨를 날리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키를 크는 전략을 가져요. 그런데 키를 어떻게 키우냐? 가늘게 키죠. 왜냐하면 이게 굵어버리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씨가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늘게 위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꽃을 피워서 이제 여기서 이제 씨가 터트리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여행을 갈 수 있게. 그래야만이 자기 식구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땅에 엎드려 있다가 얘들 누워 있다가 다 이렇게 꽃대를 다 올려요. 이 식물들은 이렇게 스스로가 말을 하지 않고 제자리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위치에서만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식물인간이라 하죠. 이 식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예요.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전략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벌과 나비를 다 모으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다 모을 수 있나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의사를 내 앞에서 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정말 이 식물,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 식물들이 하나만 봐도 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앉아서 할 때가 일일 수 있고 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위치에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나무와 풀에게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게 많군요. 네네. 이 꽃 이름은 뭐냐 하면 노란색에 폈는데요. 조금 모양을 보면 이거는 노란 개불 주머니예요. 꽃 하나가 마치 주머니인데 우리 이쁜 주머니처럼 생긴 게 아니고 요상하게 생겼다 해서 개불이라 좀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노란 개불 주머니라고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원예도 많이 하지만 솔직히 산에 와서 자연에서 꽃을 발견하면 우리 눈에는 절대로 학원의 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초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지구 환경을 굉장히 지키는 녹색